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수요일에는 사회심리학,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네요. 오유한나라는 분이 며칠 전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어떤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뉴스를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정적으로 결론은 직장 내 왕따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직장 내 왕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장 내 왕따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특수한 직업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상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의 왕따. 그럼 뭐죠?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근무 환경은 물리적 환경도 되고 정서적 환경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별로 타치를 안 받지만 정서적으로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고 또 무엇인가 내가 불합리한 것을 계속 겪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면 이거 직장 내 왕따 맞습니다. 자, 주로 사회적 고립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동료들로부터 업무를 배제되거나 아니면 소외당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 사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폭력, 폭언, 그 다음에 일거리의 부당한 분배, 그리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도 발생을 합니다. 또 여성분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성희롱 이런 것들도 피해 사례로 많이 보고됩니다. 그러면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직장 내 왕따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은요, 5년 미만의 30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5년이 안 된 여성들이 직장 내 왕따에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심리적 영향 어떨까요? 직장 내 왕따. 그러면 당연히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 자존감이 저하되죠. 당연히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경력을 끊거나 아예 일을 안 하게 되는 무직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질려서요. 또 이렇게 오요한나처럼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왕왕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에 왕따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조직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책이 수립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활력 있고 이런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됩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귀하게 키워서 보낸 직장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도 소중하고 직장 내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정말 귀한 자원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베스트하고 기분 좋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때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사소한 것 같고 왕따, 또 뭔가 괴롭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업 차원에서도 대단한 손실입니다. 뽑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고민해서 뽑아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조직적 차원에서 직장 내 왕따, 괴롭힘, 이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또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죠. 맞죠?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상사라든지 인사부서의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고자질한다,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의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 상사라든지
아니면 HR 담당 부서에 알리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는 웬만한 중견기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심리상담 센터 같은 것을 기업 내에 만드시고 비밀을 보장해 주시고 또 그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적 대응도 있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진다. 그리고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도가 개선돼야 되죠. 맞죠? 예, 사적인 영역이니까, 사기업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이거 안 돼요. 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례도 자꾸 발생하고 또 기업 차원에서 또 어마어마한 손해, 또 기업의 이미지도 나빠집니다. 결코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특히나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도록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왕따가 발생을 하면은 뭐 이 피해자가 상사라든지 동료한테 상담도 받고 또 HR 부서에 보고도 하고 안 되면 뭐 법적 절차에 들어가서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번 낙인 찍히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집니다. 네. 사실 학교는 1년마다 반이 바뀌기도 하고 또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상급 학교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또 뭐 전학도 있고요.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어쩌면 30년도 다녀야 될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왕따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왕따 내가 피해자다,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생각보다 상당히 괴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게요. 자, 직장 내 왕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요. 네, 관계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특정 집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다양한 부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 돼요. 특히 어떻게 하시면 좋냐고요? 점심시간 같을 때. 이럴 때 뭐 다른 부서라도 인사하세요, 먼저. 김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높으신 분들이 지나가시면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가세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겟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너무 순종적이어도 안 되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을 해도 안 좋습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이면 어떻게 되죠? 무시당합니다. 또 지나치게 공격적이면 어떻게 되죠? 공공의 적이 됩니다. 반감을 사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절대로 이득이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의견은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매너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가 강하게 무엇인가 나한테 푸시할 때는 그것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시고 부딪혀야 돼요. 이거 이 유튜브로 배워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기 다 달라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각기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이렇게 뭐 책이나 유튜브다 이런 걸로 보시고 공부한 다음에 대응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실전입니다. 아셨죠? 자꾸 사람들과 접촉해 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푸시가 들어온다. 그런 것을 적당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동조도 할 수 있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계속 발달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직장 내에 정치 싸움에 개입하지 마세요. 중립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특정 파벌에 깊이 연루되면 결국 다른 그룹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뭐예요? 여성분에다가 직장 생활 5년차 이하, 30대 초중반, 예, 요 정도 여성이면 타겟이 되게 딱 좋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친분은 형성하되 불필요한 뒷담화라든지 정치 싸움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팝을 만드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네, 학교, 지역, 묶입니다, 자꾸. 그죠? 네, 심지어는 뭐 무슨 취미생활 이런 걸로도 묶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팝을 만듭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파벌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너무 안 하면 진짜 왕따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에서는 너무 나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거기에 한 무리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뭔가 강한 네트워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리더적인 역할, 아니면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시면 좋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시면 분명히 왕따를 당할, 집단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네, 저도 직장생활 할 때는요, 뭘 했냐면, 저는 첫 직장이 방송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막 들어갔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선배들 야외 촬영 나갈 때요, 제가 일찍 나가서 커피 태웠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배들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블랙 커피, 그러니까 그냥 커피, 인스턴트 커피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설탕을 2스푼, 프림은 1스푼, 뭐 이렇게 막 종류가 다 달라요. 그거를 저는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그 미술팀이었는데 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이제 외부 출장, 네, 외부 촬영 나가실 때 90도로 인사하고 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예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야, 저 녀석 아침에 주는 커피가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 동료들한테 인정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어느 영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물론 뭐 일로 평가받으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소문과 험담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정중한 거리감을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남 뒷담화 까면서 친해지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내가 남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없는 자리에선 그 사람들이 내 욕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이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험담,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만약에 대화의 소재다라고 하면 살짝 어떻게 해요? 대화의 주제를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 욕을 막 한다. 그러면 어때요? 살짝 돌립니다. 그 완벽한 비서인가? 드라마 넷플릭스에 나온 거 그래서 재밌던데 그거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그 대화 전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리슬쩍 빠져나오면 됩니다. 카카오톡 우리 단체방 있죠? 이런 데서 누구 욕 막 신나게 한다. 그러면 대화 주제를 살짝 바꾸려고 노력했다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대화는 참여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입니다. 선을 넘는 친밀감 안 좋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 자꾸 공유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족 아닙니다. 예, 자꾸 뭐 가족 같은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도 내 맘 모르고 가족도 나 서운하게 해요. 예, 인간은 결국 혼자 사는 겁니다. 제발 좀, 예, 사적인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해와 배신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시고 일 잘하고 월급 잘 받아오면 됩니다. 네, 정말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좀 외롭고 아니면 뭔가 지지받고 싶다. 그러면 회사 끝나고 사적 모임에서 그걸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꾸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 다 원하시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친절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이웃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이웃이 되려고 하면 분명히 그 이웃과 나는 담이 있어야 됩니다.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생깁니다. 아셨죠? 네. 담을 세우십시오. 아주 적당한 담이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왕따의 징후가 보이시면 즉시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성적으로 그냥 냅두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한두 사람이 나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그냥 한 2년 냅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팀원 전체, 부서 전체가 나를 낙인 찍어서 바보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대처하셔야 됩니다. 미묘한 무시, 대화의 단절, 업무 배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HR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조직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누굴 고자질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조직을 위해서도요. 그러니까 이거 고자질 아닙니다. 네, 자, 내 밑으로 들어온 후배도 또 그런다. 또 그 후배도 또 그런다. 그럼 이 기업이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계속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기업이 무슨 존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기업 전체를 위해서도 또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에 내 자리에 올 후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부당한 왕따 괴롭힘은 즉시 조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직장 내 왕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관계의 다양성을 확보해라. 두 번째, 너무 순종적으로 또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세 번째, 직장 내의 정치, 집단에 참여하지 마라.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 중립을 지켜라. 네 번째, 핵심 역량을 강화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다섯 번째, 소문과 험담에 휘말리지 마라. 그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자. 여섯 번째, 선을 넘지 마라. 너무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7번째, 왕따의 징후가 보인다. 괴롭힘의 징후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자? 네, 즉시 조치하자.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들어간 직장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집단 괴롭힘, 왕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내가 혹시라도 그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